네, 경제정책팀 노경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경진 기자, 고용 상황이나 소득 격차 같은 지표를 보면 정부의 이 소득 주도 성장 조금 위태로워 보이네요. 네, 이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이죠.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건 임금을 더 받거나 또 장사가 더 잘 돼서 버는 돈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 소비도 더 많이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서민, 중산층이 오히려 소득이 준 겁니다. 또 소득이 더 벌어졌다는 게 이 정부로선 정말 뼈아픈 일이죠. 네. 한마디로 현재까지로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의 시동은 걸었는데 출발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정부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공들인 처방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한 금융기관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오른 인건비를 반영해서 상품 가격을 올리고 또 임금을 더 받게 된 사람들은 그 소득으로 상품을 사서 이게 또 경기가 잘 되는 이런 쪽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 자영업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 자영업자 수가 너무나 많고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직원을 줄이거나 또 자기의 소득을 포기한 겁니다. 예. 결국 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경제를 보면 이제 재벌의 수출 주도로 이끌어왔죠.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 성장이 정체되면서 결국 양극화가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예, 노동소득 분배율, 그러니까 전체 소득 가운데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그 부분이 OECD 국가 가운데 그 지난 20년간을 살펴보면요. 네. OECD 국가 평균은 2%포인트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 5배인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서민, 중산층보다 재벌, 대기업에 더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결국 양극화 문제부터 풀어야 하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네, 또 오늘 통계를 보시면 또 양극화가 더 심해졌는데요. 이 전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의 몫이 결국 근로자에게 좀 더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단 정부가 앞서 오현석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고 이렇게 재정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당장은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민간 대신 정부가 이 재정으로 할 역할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제 나라 돈으로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수요, 공급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비자를 키우는 수요 측면에만 정책 방향을 둘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 한마디로 돈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정부가 말하는 이런 혁신 성장이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 산업을 키우려면 뭐 금방 효과가 나진 않죠.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의 방향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효과를 또 빨리 또 많이 내기 위해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 수단이 뭐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노경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